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사역의 교육을 더하다 사교육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석적 학습자 스타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교나 다양한 공과들이 대부분 분석적 학습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는 분석적 학습자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그들의 특징, 약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석적 학습자들을 잘 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석적 학습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창의적 학습자들이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면 분석적 학습자들은 무엇을? 이라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석적 학습자들은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내면하냐면은 추상적인 개념을 듣고도 깊은 사고를 통해서 그 정보를 학습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이걸 어떤 내용이냐, 성경에 나오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합리적이고 되게 논리적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 학습자들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나에게 주님을 섬길 시간이 3년밖에 없다면 첫 2년은 공부를 할 것이다. 이 친구들에게는 내용, 방법, 합리, 논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석적 학습자들은 많이 다를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에게 너무 익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창의적 학습자들은 자, 말씀 50개 외워. 그러면 상품 줄게. 하면 왜 외워야 되는지 몰라서 안 외운다고 했잖아요. 이 분석적 학습자들은 외웁니다. 왜? 선생님들이 시켰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르치니까 그대로 해줘서 좋고 너무 익숙하고 교사들이 좋아하는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교리 공부라든지 토론한다든지 선생님들이 이런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줄수록 선생님들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진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감정보다는 사고나 논리에 강하다 보니까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이 내용적인 측면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관용적인 태도를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또 가져야 하는데 자칫 옳고 그른 것에만 매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훈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이런 그 분석적 학습자들은 성경에서 약간 바리새인 과 같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럴까요? 라는 생각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말씀, 내용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약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네. 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왜 거짓말했어? 네. 라고 한다든지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뭐 또 사람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긴 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제 사랑과 관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율법적이니까. 네,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융통성을 좀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물론 뭐 분석적 학습자가 다른 학습 스타일도 가지고 있기는 그쵸, 하니까 그쵸. 그렇지만 너무 극도로 분석적인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잘 챙겨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저희들이 이미 이 분석적 학습자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너무 잘 아는 나머지 다른 스타일들은 좀 배제한 채 이 친구들만을 위한 교육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적 학습자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 학교에서 대부분 잘하는 아이들, 좀 신앙이 좋은 아이들 생각하면은 그냥 뭐 성경 퀴즈대에 열심히 참여하고 맞아요. 100점 맞고 이런 학생들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맞아요. 쉽거든요. 그런데 이 학습 스타일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분석적 학습자만 좋은 학습자다라는 생각들을 깨기 위해서라는 거를 좀 선생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하는 이유는 저희 교육이 지금 분석적 학습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야외 활동이라든지 뭔가 체험이라든지 적용 같은 거를 강조하다 보면 분석적 학습자들이 좀 약점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잘 화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창의적 학습자에서도 마태복음 5장 13, 14절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뤄봤잖아요. 분석적인 학습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조금 정보들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왜냐면 창의적 학습자들은 왜 되어야 해? 라고 했다면은 분석자 학습자들은 이 빛과 소금의 내용이 궁금할 것 같아요. 굳이 다른 물건,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왜 빛이랑 소금일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빛의 역할, 환하게 밝혀주는 것, 그리고 또 소금이 그 당시에 정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이 소금이 정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빛과 소금은 세상을 밝히고 정화하는 의미로서 이 본문에 쓰인 것이다라는 내용을 알려준다면은 이 친구들은 지적으로 만족이 되기도 하면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할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석적인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사상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라고 하네요. 분석적 학습자들이 많은 반의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분석적 학습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상식적 학습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사교육으로 가보시죠. 가보시죠.